IAEA 사무총장이 7일에서 9일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오염수 관련 보고서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 정치권인데요. 야당에서는 이 IAEA의 보고서를 일본 맞춤형 보고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궁예냐라고 맞비판했습니다. 이른바 관심법을 하느냐라는 거죠. 여야 이야기 들어보시죠. IAEA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IAEA 검증 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니 유엔 총회 오염수 문제를 해보야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제기구의 과학적인 검증 결과도 믿지 않겠다는 것이며 전 세계 국가 망신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궁예 관심법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미래를 다녀왔습니까? 자, IAEA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는데, 자, 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 제일 논란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해야 할 우려와 걱정과 비판을 야당이 제기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처럼 괜찮다고 두둔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 전문가분과 말씀 나눌 때 얘기 나왔는데요. 왜 바다로의 방류 말고 다른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 그거는 IAEA가 안 했을까요? 했더니 일본 정부가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이라 IAEA도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른 대안들은 선택하지 않았느냐? 아니, 간단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입니다. 예, 그게 가장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이 저주가 왜 시작됐느냐면요. 그것도 역시 돈 때문입니다. 원래 후쿠시마 원전은요, 그때 대지진 났을 때 그때 무너진 게 아니고, 이른바 쓰나미가 몰려왔기 때문에 생긴 건데, 원래 후쿠시마 원전 지을 때요, 방파제를 설계는 원래 15m 70cm로 엄청 높게 짓자고 했었답니다. 에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높이 질 필요 있어? 이래서 몇 미터로 낮춰요? 6m로 낮췄는데 쓰나미가 10m짜리가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전이 정전이 되고 정전에 또 하나 갑자기 예비 전력도 꺼져버리고 예비 전력이 없을 때 5개로 되어 있는 전력 트럭이 있거든요. 여기는 또 갑자기 운전자가 키를 놔두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재가 2개, 3개가 겹치면서 그런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걱정은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 정치권 싸울 때가 아니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알프스는 제대로 작동해? IAEA가 그거를 검증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알프스가 30년 동안 작동돼야 되는데 앞으로 30년 내내 지금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에만 방류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30년 동안 여기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살아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를 우리 후손들의 시간에도 계속 방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증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정부의 수산 관련 무슨 고위공직자 나와가지고요. 국립해양수산원인가? 그분 나오셔서 일본에 우럭이 우리나라 오지 않습니다. 일본 어안에 붙어서 사는 어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참치는 대한민국 연안에 삽니까? 문제는 뭐냐면 태평양으로 이게 흘러가고요.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했을 때 이른바 오호츠크해 쪽으로 이렇게 밀려 올라갑니다. 우리가 먹는 대구 명태 혹은 많은 어종들을 러시아로부터 러시아 연안에서 이거를 어획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국경이 있고 바다에도 국경이 있습니다만 어종들에게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 어류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서 잡는 참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검증할 건지에 대한 꼼꼼한 게 필요하지. 일본 앞바다에 우럭이 우리나라를 헤엄쳐오진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실 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15m짜리 방파제를 세울게요. 국민 안전 방파제를 세울게요. 일본이 지금 무단 방류를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검증하고 저렇게 검증하고 이렇게 안전망을 세울게요를 이야기해야지. 안심하십시오. 아무 실랑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먹방하고 다닐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은 불안해하십니다. 이 불안을 안전하게 해소해야지 IAEA도 나도 모르는 일이에요라고 뒷짐지고 있는 일까지 괜찮다, 안심해라 이렇게 예. 우리 정부 여당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IAEA에서는 그 부분, 알프스의 안전성 부분, 그리고 방류 기준을 잘 지키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연안에 이른바 정밀 검증 시설을 만들고 모니터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IAEA에 대한 불신을 제기했습니다. 깡통 보고서다라는 표현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여러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못한 깡통 보고서라는 결론을 내렸다.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이고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의 의견을 받아쓰고 책임은 모두 일본에게 있다고 말하는 깡통 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하니 민주당은 이제 괴담 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여야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예 IAEA는 그 핵폐수라는 용어를 계속 씁니다. 이 핵폐수에 대해서 검증을 방기했다라며 도쿄전력 입장만 받았었다라고 IAEA 자체를 폄훼하는 듯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방송에도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원자력의 이응자도 몰라요. 그다음에 조류의 지읒자도 몰라요. 그냥 전문가들, 뭐 박사님들, 교수님들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고 읽고 이런 것 중에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 저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걸 옮길 뿐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위성곤 의원님 나오셨지만 제가 어떤 분인가 봤더니 학부에서는 원의학과 나오고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과 전공하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위 의원님이나 저나 뭐 그 원자력이나 조류에 대해서 아는 거는 50보 100보 아닐까 싶은데. 민주당의 위성곤 의원과. 맞습니다. 네네. 근데 IAEA는 어떤 데냐면 이게 그 IAEA 자꾸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국제 원자력 기구예요. 인터내셔널 아토믹 그 에너지 에이전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고 권위를 가진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유엔 산하 기관이라고요. IAEA의 국제 원자력 기구에 176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국제 원자력 기구의 보고서가 깡통이다? 못 믿겠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전교에서 꼴찌하는 애가 전교 1등하는 애 보고 야, 너 머리 나쁘다. ABC밖에 모르는 사람이 세익스피 보고 야, 문장이 뭐 졌다위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 뭐가 틀리느냐. IAEA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나라는요.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IAEA 못 믿겠으니까 탈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후쿠시마 그 원전수가 뭐 이렇게 세이프한 건지 아니 그건 좀 별로 관심도 없고요. 조류 따라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게 안전할 것이냐 안전하지 않을 것이냐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제일 불안한 건 뭐냐면요. 이런 뭐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가 문제가 아니고 북한 핵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야기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 좀 15m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5m가 아니라 100m, 1000m짜리 그 벽을 갖다가 세워야지 될 마당에 지금 뭐 이렇게 별로 제가 봤을 때 쓸데없는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국가의 그 행정력과 정치력을 낭비하는 것이 그 가당한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특히 이제 IAEA 보고서 중에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던 게 그러니까 방류 시점 이후에도 방류 현장에서 IAEA가 방류 이후에도 이 안전성을 체크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IAEA 자체를 못 믿겠다라는 주장을 아까 위성곤 의원이 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목?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2020년 10월 26일 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이재정 의원의 질의를 강경화 당시 장관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방류는 일본 주권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정보 공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6월, 8월 이후 정확하게 그 논의를 하고 있다. 정부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네. 그렇다면 사실은 아까 정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IAEA에 의뢰한 게 2021년 이후란 말이에요. 아까 정당화와 관련해서. 그러면 2021년 4월에 일본 정부가 해양 투기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IAEA에 의뢰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IAEA 의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그때 20대, 21대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에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한마디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은 달라져서도 정부는 일관돼야 된다는 거죠. 좀 체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와서 위성곤 의원이 막 달려드는 거. 지난번에 이재정 의원이 외통에서 질의할 때는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는 투의 질의를 했단 말이죠. 왜 그런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돌변을 하느냐 하는 문제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히려 과거의 일을 다시 반성하면서 이제 방류가 이제 조만간 방류가 되거든요. 또 일본 국민들도 그동안에는 방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다가 실제로 다가오니까 좀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 우리 국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과학이고 실제로 체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이다. 그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정부가 발표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또 일본 정부에서 좀 더 우리 정부가 같이 요구할 것이 더 남아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